오늘은 유튜브에서 윤희정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금호석유 급락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네요. 금호석유 12만 8,400원에 7%가 있는데 어찌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오늘 주가가 7.81% 크게 하락하면서 11만 6,8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금호석유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손실은 10%대 있으시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을 합니다. 근데 요즘 3분기 실적 시즌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종목들 많이 보였는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네, 우선 어떤 실적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넓게 보면은 유가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지만 확실하게 유가 관련주라기보다는 화학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가를 정제해서 어떤 마진을 챙기기보다는 어떤 원유를 이용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내는 기업인데 이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그 뒤를 따라 붙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유가 관련 종목이 그젠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봤는데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심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는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석유를 흥국석유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금호석유가 따라 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한국석유랑 흥국석유를 봤을 때 수급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외인과 기관의 묻지마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는데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엔 외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유가 관련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2년 전이나 1년 전이면 유가도 움직였으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번 주는 사실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이 종목을 산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적적 리스크가 심화됐다는 뉴스는 나왔는데 유가는 가만히 있는데 유가 관련 종목도 수급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를 찾아보고 왔지만 그렇게 화해적인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나 AI, 로봇,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보여주신 금호석유를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심화가 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화가 되기를 그냥 조금 너무 제가 온 힘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성장주 보유하신 분들이 서글퍼하실까봐 일단 금호석유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부각되기를 바란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종목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제가 11만 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2천 원 정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잡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종목 스위칭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곧바로 실적이 좋아지기보다는 그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해서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 생각할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S-오일이 전거래일에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장 강보합을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약간 석유화학주 가운데서 석유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네요.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경기 불황에 따라서 유가가 마이너스 3% 밀렸거든요. 아마 그 영향으로 있는 것을 판단되고 있고 어떤 시장에 나오는 뉴스가 그 주가랑 정말 합이 맞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과론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랑 흥구석유는 확실히 테마주 섹터에서 대장급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버티는 부분. 근데 S-오일이랑 금호석유가 하락한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 나왔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 이유를 뭐 금호석유의 실적 발표 내용,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실적 발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뉴스를 보라고 한다면 유가가 -3% 하락한 부분.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거는 이 뉴스랑 이 종목이 합이 맞아서 정확하게 정비례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내가 어떤 합리적인 이슈를 하나 갖다 붙일 걸 알아야 내가 믿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나 S오일이 동조한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금호석유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 추이. 근데 확실하게 유가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호석유를 뭐 내팽개 쳐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어떤 경기 불황에 따라서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철강이랑 화학에 오늘 수급동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안에 금호석유가 있던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금호석유가 저번 주 후반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어떤 좀 기술적 반등 나왔던 부분도 있고 아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뉴스 바깥에 있다라고 판단 안 되니까 좀 안전하게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서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 회사 측에서는 이런 인수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우선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도 이제 뉴스를 제가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뉴스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갑자기 스팟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PD님이랑 뭐 시청자분들이 주시면 봤을 때 예전에 당연히 인수를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성으로 반영될 수 있고 사실 타결이 돼도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카카오가 SM 인수할 때 SM 인수까지는 어떤 좀 기대감이 있다가 인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자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호석유는 철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금호석유가 이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금호석유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인수 타결이 됐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금호석유가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럼 금호석유가 유보금만으로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과정이 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없던 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 악재라고 해야죠. 악재가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지권 이탈 없으니까 금호석유에 대한 펀더메탈, 그 다음에 금호석유가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뉴스를 찾아보는 게 현 시점에선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설과 엮이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략은 손절가 11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1차 목표가 13만 2천 원, 2차 13만 8천 원 선 제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그 이사회 결정도 아직 못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 이 논의도 재개한다고 합니다.